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 김선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동향과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동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누가 뭐래도 참여정부와 참여정부 이후로 나뉘고 참여정부 이후는 4대 정부에 의해서 추진해온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들의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아주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고요. 통합 조정 기능이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주도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본질과 실상은 중앙 주도의 추진 방식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고 하는 예산 규모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미흡했다라는 점이고,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면서 추진 동력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가균형발전 관련돼서 지역경제 부분의 어떤 진단과 현주소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삶의 여건이 개선이 됐고 혁신 기반에 관련된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주민 활력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지수들이 수도권에 대비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여건이 수도권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나죠. 이것은 바로 균형발전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이후에 지역혁신기관의 숫자를 보게 되면 국가혁신기관의 어떤 지역의 분원, 그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기관 설립 등을 통해 가지고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혁신기관의 혁신기관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풀지 못한 숙제와 미완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비해서 인구 부분, GRDP 부분, 취업자 수 부분이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역전이 되는 수도 불균형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형태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지표가 인구, GRDP, 그 다음에 취업자 수다라고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대표적인 지표들에 비해서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성찰해서 앞으로 균형 발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될 때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잠시나마 해결의 좀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모습을 어떤 지역 경제의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급격한 외부의 경제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20년에 그로 인해서 침체가 발생을 했고 21년도에 작년에 회복세를 나타낸 것이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세라고 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는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 부분에서 보게 되면 타격을 받을 때는 전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회복을 할 때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을 했고 여타의 산업들은 여전히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어떠한 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 경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전반의 성장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GRDP 증가율 추이나 제조업의 누적 생산 수준을 2018년에 비교해 봤을 때 완전한 회복이 아니다라는 형태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도표에서 나타내는 그림은 뭐냐면은 지역 경제가 기존의 성장이 부진했던 지역들이 경기 회복에 있어서도 부진하고 그 원인은 지역의 혁신 역량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이것을 성장 산업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지연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서 지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은 충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지금 충격이 온 거고 이 충격이 왔을 때 21년도에 회복을 했는데 산업이나 지역적인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가져갔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국가 전반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240여 개 시군구를 통해 가지고 각 시군구가 다양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중에서 신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2010년하고 2018년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 지역이 전부 다 일사분면을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이 이러한 밑에서 지금 떠받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지역 개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추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몰려있던 것이 확산되는 형태로 가서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이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산업의 구조가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수요,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면은 아무래도 혁신 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 구조 개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실적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확대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걸 해결하는 것의 중요한 단초가 바로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이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혁신 역량 강화, 혁신 시스템의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남은 시간 동안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하고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탄소 중립과 순환형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그리고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서서 나타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특징적인 것으로 플랫폼 경제가 진화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경제는 그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를 제조업이 중심이 된 업스트림하고 이 완제품과 서비스가 중심이 된 다운스트림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 업스트림은 축소가 발생되고 다운스트림 쪽은 확장되는 이런 형태로 가치 사슬 구조가 변화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제조업이 있는 이 업스트림 쪽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여기가 지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이러한 주력 산업이 바로 비수도권 지역의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신성장 산업에 해당되는 하단 부분은 구성 기능과 혁신 기능과 그다음에 제조와 서비스업이 융합이 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산업 구조 개편과 거기에 그 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혁신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다각화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나가야 되고, 이러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려고 한다면 임계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광역 시도 단위보다는 인접 시도로 확장되는 초광역 단위의 혁신 생태계 강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로 이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의 핵심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경남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경남 지역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는 저희 연구진 간에는 이거를 눈사람 구조라고 했는데, 이렇게 몸통 부분하고 머리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경남의 지역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력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이고, 이 부분이 바로 농산업과 도시 서비스업에 관련된 이러한 산업들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산 어촌 쪽의 그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방향은 초광역 경제권을 단위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걸 통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격차 완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격차 완화 자체를 놓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끝이 안 보이는 엉켜진 실타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혁신 생태계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초광역 경제권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지역 주도조의 거버넌스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지금 지속되지가 않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미래 산업 경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 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3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혁신 인프라 확충 전략,
그 다음에 순환형 경제와 관련된 혁신 인프라 확충 전략, 그 다음에 소생활권 경제권과 도농 상생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2+3 추진 전략이 바로 초강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이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를 초강력권을 단위로 해서 새로운 국가 혁신 성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국가 혁신 성장을 위한 초강력 단위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부분하고 과학기술 부분하고 인력 양성 부분하고 혁신 공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과 결합을 해서 초강력 단위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3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혁신, 순환형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것은 아무래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하고 인력 양성 부분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농산 어촌 지역의 도농 상생 발전, 이 부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위해서는 클러스터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데 1+3 형태의 초강력 단위,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 단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핵심 전략 산업을 초강력 단위로 재편해야 되고, 여기서 1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3은 부울경이라면은 3개 시도가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과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클러스터 육성 모형이 기존에는 개별 기업 지원이었고 특화센터였는데, 이 부분을 바로 공유자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유망 품목 육성으로 가고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 지원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위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